요즘 주식시장 보면 막 하늘로 쏘아 올리는 로켓 같은 종목들 혹시 보셨어요? 네,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잠깐 반짝이는 테마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로켓에 지금 올라타도 괜찮은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건 뭐 로켓 발사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일매일 신고가를 막 갈아치우니까 와,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싶다가도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동시에 들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들 머릿속에 딱 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이 로켓에 올라타야 할까? 오늘 이 시간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우주항공이고 왜 지금일까요? 수십 년 동안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먼 미래 얘기 같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걸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 그 중심에는요, 딱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죠. 아니, 로켓을 한 번 쏘고 버리는 게 당연한 시대에 이걸 회수해서 다시 쓴다? 와, 정말 혁신이었죠. 이게 그냥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우주로 가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어? 돈이 된다고? 이걸 보여준 상업적 성공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스타쉽 비행에 성공하고 또 전 세계의 위성 인터넷을 쫙 깔아주는 스타링크 서비스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신기한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흐름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주에 새로운 인터넷 고속도로가 쫙 깔리니까 그 길을 달릴 자동차,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어마어마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우주항공 하면 그냥 막연한 꿈, 기대감, 뭐 이런 테마조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실제 수주 계약, 그리고 정부의 확실한 지원, 즉 실적과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럼 이 거대한 우주항공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국내 핵심 플레이어들은 과연 누굴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지도를 한번 쫙 그려보시죠. 자, 먼저 이 생태계의 맨 꼭대기, 가장 큰 그림을 그리는 리더들부터 살펴볼게요. 발사체 제작부터 시스템 통합까지 다 하는 회사들이죠. 첫 번째 그룹은 이 산업의 심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로켓의 심장인 엔진을 만들고요. 한국항공우주, KAI는 위성 몸체를 만드는 데 국내 1위입니다. 각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이 기업들은 주로 국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뭐랄까 이 시장의 대장주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로켓을 쏘아 올렸고 위성도 궤도에 딱 안착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등장할 차례죠.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이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곳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리안테크는 위성 신호를 받는 안테나 분야에서 세계 1위고요. AP위성은 위성 전화기를 만들어요. 이런 회사들은 스페이스X가 깔아놓은 우주 인터넷 고속도로 위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부품, 소재, 장비를 만드는 숨은 강자들이죠. 네, 바로 이 마지막 그룹이 글로벌 우주 경쟁의 진짜 숨은 강자들, 부품 소재 기업들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무려 나사에 직접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또 파이버 프로처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핵심 센서 기술을 가진 곳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 그늘에 가려져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하는 진짜 보석 같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주항공 생태계 지도를 한번 쭉 그려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솔직히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과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주산업이라는 거대한 배는요, 이제 막 항구를 떠난 거예요. 물론 가다가 단기적인 파도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배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뭘 콕 집어서 확인해야 할까요?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그냥 뭐뭐 한다더라 하는 뉴스 말고 진짜 수주 공시가 떴는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를 보세요. 둘째,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리더와 직접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 온도를 체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장은요, 마치 10년 전 전기차 배터리 산업 같아요.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10년 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업들 중에 과연 어떤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